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한국 성인 평균 수면 시간 6시간 42분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꼴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단 하룻밤만 못 자도 여러분 뇌에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들이 전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 fMRI로 뇌를 촬영해서 확인한 결과예요. 잠을 못 잔 뇌는 정상적으로 잔 뇌랑 완전히 다르게 작동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판단력이 무너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사람 표정도 제대로 못 읽게 돼요. 이게 다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뇌 자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오늘은 현미경을 돌려 잠 못 드는 밤이 여러분의 뇌에 남기는 흔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에요. 뇌 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새벽 2시에 눈이 말똥말똥한 적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어요. 빨리 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려고 눈을 감으면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낮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이 줄줄이 떠오르고 아까 보낸 카톡이 괜히 걸리고 시계를 보면 3시예요. 한숨이 나와요. 그러다가 4시 반쯤 겨우 잠들어요. 알람은 6시 반에 울리거든요.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머리는 안개가 낀 것 같고 입안은 바짝 마르고 세상이 전부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날 어떤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어깨를 스치기만 해도 짜증이 확 올라와요. 커피를 쏟으면 하루가 망한 것 같아요. 동료가 아무 뜻 없이 한마디 한 건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점심때 같이 밥 먹자는 말에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일인데 그날따라 모든 게 나한테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잠을 못 자면 세상이 나한테만 유독 가혹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 자체가 평소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7년 미국 UC 버클리에서 매튜 워커 교수 연구팀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건강한 성인 26명을 모았어요. 정신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울증도 없고 불안장애도 없고 수면장애 진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밤에 푹 재웠어요. 다른 한 그룹은 35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자게 했어요. 35시간이면 어느 정도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저녁까지 한숨도 안 자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불침번 서고 나면 다음날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밤새우고 다음날 오후까지 버틴 적 있는 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영혼은 없는 그 상태요. 딱 그거예요. 그 상태에서 두 그룹을 fMRI 기계 안에 눕혔어요. fMRI가 뭐냐면 뇌 속 혈류 변화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장비예요.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MRI 찍어보신 분 계시죠? 그 기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뇌가 일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불쾌한 사진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고 장면이라든지 위협적인 표정이라든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그랬더니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잠을 못 잔 그룹은 편도체 반응이 약 60%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편도체가 뭐냐면 뇌에서 공포나 불안 같은 감정을 처리하는 핵심 부위예요. 쉽게 말하면 위험 감지 센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뇌 양쪽에 아몬드만한 크기로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작은 센서가 60%나 더 세게 반응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해 볼게요. 정상적으로 잔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 스피커 볼륨 5라고 치면 잠을 못 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볼륨이 8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을 보는데 뇌가 받아들이는 공포의 크기가 1.6배인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랑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내 뇌만 훨씬 더 무섭고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나는 거 의지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뇌가 진짜로 감정의 볼륨을 올려버린 거예요. 잠 못 잔 다음날 아침에 괜히 눈물이 핑 도는 거,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거, 그게 여러분이 유난한 게 아니었어요. 뇌가 진짜로 감정의 볼륨을 올려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 참가자들이 평소에 멀쩡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멀쩡한 사람도 하룻밤이면 이렇게 돼요.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잖아요. 감정의 볼륨이 올라갔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잖아요. 화가 올라와도 잠깐 참으면 되고 불안해도 괜찮아 하고 진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워커 교수팀이 발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잠을 못 잔 사람들은 편도체와 전전두엽 사이의 기능적 연결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었어요.
전전두엽이 뭐냐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뇌 영역이에요. 지금 손가락으로 이마를 한번 짚어보세요. 바로 그 안쪽이에요. 여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올 때 잠깐 참자 하고 멈춰주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불안이 확 밀려올 때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고 진정시켜주는 게 전전두엽이에요.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붙잡아주는 것도 전전두엽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거예요. 편도체는 가속 페달을 미친 듯이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거예요. 감정이 폭주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연구팀은 이걸 기능적 연결성이 끊어졌다고 표현했어요. 물리적으로 선이 끊어진 건 아닌데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와이파이가 연결은 돼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영상이 계속 버퍼링만 도는 것처럼요. 전전두엽이 편도체한테 진정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도착하더라도 너무 느려서 이미 감정이 터져버린 뒤인 거예요. 워커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수면 부족 상태의 뇌는 적절한 감정 반응을 선택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감정 반사 패턴으로 되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원시인이 숲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처럼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못 자고 출근한 날, 지하철에서 어깨 부딪힌 사람한테 화가 확 올라온 거, 그거 여러분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원시 모드로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카톡 답장이 좀 늦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싶었던 거, 그것도 전전두엽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가벼운 피드백을 했을 뿐인데 내가 무능하다는 뜻인가 하고 울컥했던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별뜻 없이 던진 농담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거, 전도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잠깐 이 부분만큼은 꼭 듣고 가세요. 지금까지는 감정이 폭주하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면 감정만 폭주하는 게 아니에요. 뇌의 보상 시스템도 완전히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갑자기 치킨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지거나 안 사도 될 걸 충동적으로 결제하거나 유튜브를 끄려고 했는데 새벽 3시까지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돼요. 2011년에 UC 버클리의 구자르 연구팀이 이걸 실험으로 확인했어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즐거운 자극을 보여줬더니 보상 회로인 복측 피계 영역과 선조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됐어요. 복측 피계 영역이 뭐냐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핵심 공장이에요.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뭔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때 기분 좋아지는 게 다 도파민 때문이에요. 이 도파민 공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가동되면서 즐거운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 11시쯤에 배달앱을 펴본 적 있잖아요. 낮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샐러드 먹었는데 밤이 되니까 치킨이 떠오르고 피자가 떠오르고 떡볶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참자 하고 앱을 닫을 수 있었는데 잠이 부족한 날에는 손가락이 이미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쇼핑 앱도 마찬가지예요. 장바구니에만 넣어두려고 했는데 어느새 결제 완료가 떠 있어요.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잉 작동하면서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걸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잖아요. 가속 페달은 더 세게 밟히는데 브레이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치킨 시켜 먹고 다음날 후회하는 거예요. 충동 구매하고 아침에 취소하는 거예요. 유튜브 한 편만 보려고 했는데 눈 뜨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뇌의 보상 회로가 수면 부족 때문에 폭주한 거예요. 자책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을 못 자면 감정도 폭주하고 충동도 폭주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람 얼굴을 읽는 능력까지 망가져요. 2010년에 만 데어 헬름 연구팀이 이걸 확인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표정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무슨 감정인지 맞춰보라고 했어요. 화난 얼굴, 행복한 얼굴, 슬픈 얼굴, 무표정한 얼굴, 이런 것들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잠을 못 잔 사람들은 화난 표정과 행복한 표정을 구분하는 정확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특히 여성 참가자들에서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어요. 이게 실생활에서 무슨 의미냐면요. 상대방이 웃고 있는데 비웃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냥 무표정한 건데 화가 났나 싶은 거예요. 별뜻 없이 한 말인데 비꼬는 건가 싶은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상대방의 감정을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인 사이에서 특히 치명적이에요. 남자친구가 피곤해서 말수가 좀 줄었을 뿐인데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냥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인데 화가 난 것 같아서 뭐 잘못했나?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되짚어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있을 뿐인데 나랑 대화하기 싫은 건가 싶은 거예요. 아내가 아이 재우고 지친 표정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나한테 화난 건가 싶어서 괜히 먼저 날카롭게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 표정을 잘못 읽고 있는 건데 서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별일 아닌 걸로 시작한 말다툼이 대판 싸움으로 번지는 거, 그 시작점이 수면 부족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혹시 지금 나 얘기네 싶으셨다면 다음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못 잤을 때 벌어지는 급성 효과였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2013년에 킬고어 연구팀이 수면 시간과 감정지능의 관계를 분석했어요. 감정지능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 감정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치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능력이요. 직장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관계를 잘 유지하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수면 시간이 많을수록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음성 결합이 더 강했어요. 음성 결합이 뭐냐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억제하는 힘이에요. 브레이크의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가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지능 점수가 높았고 불안과 우울 점수는 낮았어요. 반대로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그룹은 감정지능 점수가 약 10점 낮았고 불안과 우울 점수는 유의미하게 높았어요. 10점이 어느 정도냐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 감정을 읽는 능력이 확실하게 차이나는 수준이에요. 직장에서 회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 연인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걸 눈치채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쉽게 풀어볼게요. 잠을 충분히 자는 사람은 뇌에 좋은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와도 잠깐 하고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감정도 잘 읽고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한 사람은 이 브레이크가 점점 닳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예민해지는 정도였는데 그게 쌓이면 감정 조절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눈치도 없어지고 공감 능력도 줄어들고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본인은 왜 이러지 싶은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요즘 이렇게 예민하지? 왜 요즘 사람들이랑 자꾸 부딪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성격이 아니라 수면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잠을 못 자면 감정, 충동, 표정인식, 감정지능까지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무너져요. 바로 주의력과 기억력이에요. 2007년에 아롤라와 폴로칸톨라가 수면 부족과 인지 기능에 대한 메타 리뷰를 발표했어요. 여러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결론이 뭐였냐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인지 기능은 주의력이에요. 집중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나가요.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회의 중에 상사가 뭐라고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은 떠 있고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머릿속은 하얀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빨간불인 걸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페이지를 3번째 읽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었는데 내가 뭘 하려고 들었는지 까먹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주의력 다음으로 무너지는 게 작업 기억이에요. 작업 기억이 뭐냐면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하는 정보를 잠깐 붙잡아두는 능력이에요. 전화번호를 듣고 바로 입력하는 거, 계산하면서 중간 결과를 머릿속에 들고 있는 거,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아까 한 말을 기억하는 거, 상사가 3가지를 지시했는데 3가지를 다 기억하는 거, 이런 게 다 작업 기억이에요. 잠을 못 자면 이게 확 줄어들어요. 마트에서 3가지 사려고 했는데 2가지만 사오는 거예요. 상사가 아까 지시한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까먹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력 문제가 아니에요.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수면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게 나타나요. 마이크로 슬립이 뭐냐면 본인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뇌가 몇 초간 잠드는 현상이에요. 눈은 떠 있는데 뇌는 자고 있는 거예요. 2초에서 길게는 10초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회의 중에 갑자기 방금 뭐라고 했지? 하고 정신이 돌아오는 거. 그게 마이크로 슬립이었을 수 있어요. 이게 운전 중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속도로에서 3초만 뇌가 꺼져도 시속 100km 기준으로 약 83m를 의식 없이 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하룻밤만 못 자도 벌어지는 일이에요. 편도체가 60% 과활성화돼서 감정의 볼륨이 확 올라가요. 전전두엽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보상 시스템이 폭주해서 야식, 충동 구매, 끝없는 유튜브 같은 충동적인 행동이 늘어나요. 사람 표정을 잘못 읽어서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겨요. 이게 반복되면 감정 지능 자체가 떨어지고 불안과 우울이 올라가요. 주의력과 기억력이 무너지고 마이크로 슬립이 찾아와요. 이 모든 게 하룻밤이에요. 단 하룻밤이요. 그래서 오늘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팁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취침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1시간이 아니에요. 30분이요. 12시에 자던 사람이면 11시 30분에 누우세요. 사람의 뇌는 큰 변화에는 저항하지만 작은 변화에는 적응해요. 1시간 일찍 자라고 하면 못 지켜요. 근데 30분은 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편도체 과활성화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0분이 적응되면 거기서 또 15분씩 앞당기면 돼요. 둘째, 잠이 부족한 날은 중요한 결정을 미루세요. 감정이 폭주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좋은 결정일 수가 없어요. 연인과의 중요한 대화, 직장에서의 큰 결정, 큰 금액의 구매, 이런 건 충분히 자고 나서 하세요. 오늘은 판단력이 떨어진 날이니까 내일 하자.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게 미루는 게 아니라 뇌를 지키는 거예요. 셋째, 잠 못 잔 날 예민해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아, 오늘 내가 좀 예민하구나, 뇌가 좀 힘든 상태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에 도움이 돼요. 이걸 심리학에서 메타인지라고 해요. 자기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임시로 수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화난 게 아니라 뇌가 피곤해서 과반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의 볼륨이 한 칸 내려가요. 여러분, 잠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 판단, 관계, 기억, 이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원래 그래요. 잠은 선택이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오늘 밤 30분만 일찍 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잠 못 드는 밤이 뇌에 남기는 흔적을 확대해봤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여러분의 뇌가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잘 자도 피곤한 사람들의 뇌를 확대해볼게요. 심리학 현미경이었습니다.